제가 오늘 뭐 이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휴먼텍이라고 예전에 이제 중해산업이라는 회사의 이제 에어로졸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수입 판매하는 회사고 또 이제 각종 케미칼 제품류를 저희가 이제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솔더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제가 그쪽에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그 케미칼에 대한 전체적인 마크하고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을 간단하게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지금 먼저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케미칼 쪽이라고 하니까 케미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게 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뭐 실제로 어떤 원료라는 것도 이제 아세톤이라든지 뭐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용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케미칼이고 또 뭐 에폭시라든지 엔진오일 뭐 또 이런 에어로졸 제품들이 모두 케미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사품자나 이런 데서 거래하는 일반적인 이제 그 에어로졸 캔 제품은 저희가 보통 이제 MRO 제품이라고 하고 유지보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어떤 원료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쪽에 특히 관련되는 그런 제품들은 주로 이제 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공장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제 아주 최근에 반도체 이런 데가 아니면 이렇게 뭐 기름류라든지 절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기름 쪽이라든지 그런 닦아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은 그런 이제 세척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연 도금제라든지 그런 도금제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가장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ECC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 제품명이니까 뭐 일렉트로 뭐 컨택트 클리너에서 전기전자 접점 세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중해 휴먼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이제 남방이라는 데도 있고 카피아라는 데도 있고 또 외국 회사로는 뭐 이제 LPS라는데 로콜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 다 이제 이런 이 전기전자 접점 세정제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특색들이 좀씩 있거든요. 가격 차이도 굉장히 있는데 수입 제품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 제품은 ECC 제품 이게 이 전자 접점 세정제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ECC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ECC라는 제품이 그 이제 요즘 환경 때문에 CFC가 이제 들어가면 안 돼. CFC가 들어가면 일단 좋은 게 세척력이 좋고 휘발성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규제 물질이 돼가지고 이제 전부 그게 있으면 거의 못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지하철 쪽에 이렇게 그거를 빼고 제일 먼저 이제 생산한 그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특색이라는 게 이제 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고 저희 애들이 열심히 봐갖고 저도 그걸 좀 보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작업 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 그러고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공장들 같은데 보면은 이 막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기가 통하는 데는 어디든지 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먼지를 끌어당기는 상태에서 그 전원을 꽂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장 같은 데 배전판, 뭐 가정에도 있지만 그런 배전판 같은 데도 항상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가벼운 먼지들이 끼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콘센트를 꽂았을 때 스파크가 발생하잖아요. 그 미세한 먼지들이 재수없다고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점화되는 순간에 그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장에서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저희 전자 접점세 정제 이렇게 그런 거를 사용을 해갖고 가벼운 기름기나 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이물질을 제거해주고요. 또 이제 그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씻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그 ECC라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불연성이거든요. 이 지금 뭐 현재 이 전기가 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끓였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이 이제 문제가 없는. 그래서 배전판 같은데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이걸 전기를 차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씻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으로 이걸 싹 씻어내고 또 이게 젖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안 되게 증발력이 빨라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 절연성하고 또 이제 금속 고무 팬트 지금 제 그 ECC가 방금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ECCM이라는 제품은 지금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진 제품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소재에 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이든 고무든 뭐 어떤 제품이든 이 소재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 세척력도 있으면서 이제 이 전기를 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데 이제 ECCM이라는 제품은 그거를 다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라는 제품, 그보다 좀 떨어지는 제품은 다 만족을 하는데 뭐 세척성도 뛰어나는데 대신에 이제 소재에 약간의 문제를 아주 약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소재 해를 약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 현상이 가끔가다 발생할 수가 있고요. ECC 2000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아까 ECCM의 뭐 가격적으로는 뭐 한 3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력은 좋지만 일단 이 플라스틱 소재에 해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을 추천을 해줄 때는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쓰시라. 그러니까 이제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만일에 약한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약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적용을 해주실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하고 쓰십시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제 해를 줘버리면 이제 그때는 좀 커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CC 쪽은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건 이제 저희가 IS10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인스턴트 슈퍼 클리너 앤 디그리즈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아니 공장이나 가정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 보존을 하는데 이런 뭐 기름이 묻었다든지 아니면 그리스가 묻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분 이제 기름기 같은 것들을 가장 신속하게 세척을 하고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 근데 이 제품도 이제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쏴가지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것도 그냥 쏴서 다 제거를 할 수 있고 깨끗 이제 유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의복이나 그리고 이제 인체에 닿았을 때 인체에 이제 해가 없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가장 빠른 그 유지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것도 뭐 이제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척제 티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티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종류에다 이제 첨가제를 그 첨가제는 이제 어느 회사들이든 다 그게 이제 그 자기들 비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차이를 서로 주면서 만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 쪽이라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ECC하고 ISC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리스 쪽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제 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방역 아까 얘기한
광열 테이프도 있지만 이 테이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접착제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가 넓게 보면 이제 네얼 그리스가 있고 일반적인 이제 윤활유 가게에서 파는 그런 기계에 돌리는 그런 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리튬계 광유제, 그러니까 이 주제가 리튬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내열도가 보통 한 120에서 15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50도 사실은 일반적인 광유계, 리튬계 중주제를 쓴 제품들은 그 내열도가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스, 그냥 막그리스라고 하죠. 그런 걸 쓰는데 실제로 이제 에어로졸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테프론 그리스라는 게 있고 테프론 그리스가 있고 화이트 리튬 그리스, 실리콘 그리스가 있습니다. 실리콘 그리스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제품이 모두 그 내열도가 일반 그리스보다는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무라든지 그러니까 이 테프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프론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미끄러운 그런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속에 조절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H1 등급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식품산업 쪽에도 나쁜가라 그런 제품인데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이제 뭐 구분을 한다면 일단 가장 처음에 내열도입니다. 내열도가 테프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마이너스 50도에서 한 180도까지 그 테프론 그리스는 그 사용온도 범위가 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이너스 50도에서 한 16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화이트 리튬이 이제 제일 떨어지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0도에서 한 140도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싸도 그런 제품을 쓰는 이유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이제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는 소재에 조금의 손상을 가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소재에 해를 주지 않는 그런 기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이건 뭐 제가 준비했던 부분은 아닌데 아까 솔더링 쪽 뭐 하신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약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이제 수입하는 제품 중에 그 도전성 접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S&P 같은데 쓰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음분이죠. 이제 실버 페이스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피백이라고 해가지고 엘코 피백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도전성 페인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마운팅 할 때 그 접착력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아주 살짝 붙어만 있으면 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피백이라는 걸로 딱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페인트, 그러니까 도전성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고 뭐 한데 큰 진동이나 이런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힘을 가서 떼버리면 금방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 이제 그 엘코트 A200이라는 제품이 이액형인데 이제 이액형 에폭시 타입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음분이고요. 음분인데 그건 두 가지를 섞어갖고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완전 에폭시처럼 그러니까 납땜한 이상의 효과를 보면서 도전성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 이제 그 이액형이 불편하니까 이제 일액형 에폭시 A5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음분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탄소, 카본 계열로 해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있는데 카본 제품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피백, 페인트 타입의 그런 제품들은 이제 접착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그 전기전자 쪽에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CC는 그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공기 압축된 공기만 분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ECC 같은 경우에도 그 세척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가스를 충전해가지고 쏴주게 그럼 어느 정도 분해능은 있다? 분해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척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세척력을 강하게 하면서도 이제 뭐 독한 게 되는 거잖아요. 독한 게 되버리면 아무래도 수지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CC 중에도 저가 제품으로 넘어갈수록 세척력은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세척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수지에 해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ECC가 비싸고 하는 이유가 ECC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뭐 나쁜 아까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CFC를 빼면서도 이 소재를 안 주고 또 이렇게 휘발성을 또 높여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이제 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고가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압축 공기만 나가는 거는 DR88이라는 이제 뭐 BR 뭐 쓰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먼지 제거제인데 그것도 이제 전기전자 쪽에 컴퓨터 가게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공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공기만 압축시킨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원료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압축이 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 분사가 되면서 강한 압력으로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먼지가 많이 끼는 거를 그대로 날려보내주는 그런 이제 하는 거죠. CFC 규제는 언제부터 된 건가요? CFC 규제는 그게 계속 얘기가 있다가 이제 부정까지는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러고 이제 규제는 했었죠. 뭐 이제 전체 총량 같은 규제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까 ECCM이라고 했던 거 예전에 ECC였다가 M이 붙은 이거 메트로인데 그 메트로에 작년에 저희가 납품할 때부터 그 CFC를 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앞서가지고 실제로 아직 완전 규제는 아닌데 지금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어디든지 CFC가 없다라는 그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안 쓰는 게 24대 물질 중에 들어가는 건가요? 24대 물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CFC는 그러니까 뭐 수입 제품들도 그렇고 오늘도 뭐 샘플을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제품 하덱스라는 제품도 이에케나 혹시 제품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기들도 ECC 제품을 만든다 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말씀드렸는데 난방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약간 뭐 다 자기들 제품이 좋다고 하겠죠. 자기들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EC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그 소재를 안 줘야 되고 하지만 그 난방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보시면은 거기도 불연소가 인화성이 비인화성 제품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단가 가지고 제품명은 뭐 이렇게 같은 이제 전기전자 좀 세정제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인화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인화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제 예전에 쓰던 생각하고 이런데 뿌렸다가는 확산하겠죠. 제가 오늘 또 저희가 수입한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꺼내서 ECC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뭐 이런데 뿌린 다음에 라이터를 불 붙이면 석이랑 똑같습니다. 확 털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예전에 비인화성 제품 쓰시다가 똑같은 거다. 하면 판매자가 그렇게 말씀을 혹시라도 들었다면 그거 믿고 그냥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너무 제품 소개를 많이 했나요? 너무 제품 소개를 안 해드렸나요? 그러면
이제 뭐 참고삼아 이건 이제 전기전자 쪽은 아니지만 이제 에어로솔 제품이 많이 나가는 데는 이제 그 스티커 라벨 제거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찐 제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담벼락 전부되었는데 찐 그런 거 묻었을 때 뿌려가지고 좀 액상이 변이가 안 되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정착제, 정착 성분을 녹여가지고 쉽게 떨어지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장 공정 같은 데 보면 이제 페인트 가스켓 리무버 갖고 페인트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코팅하는 거. 니스 뭐 하여튼 그뭐 여러 가지 도장면을 그 도장을 지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휴대폰 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 인쇄하고 뭘 다 해놨는데 그 소재가 비싼데 그거를 이제 이 반품이 풀려났다든가 했을 때는 또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연 도금제라든지 서스코팅제 가지고 이제 아연 분말을 락하게 나가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 보시면 이제 전봇대 이렇게 도금대, 그러니까 쇠 전봇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전부 아연 도금이 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아연 도금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아연 도금이 커다란 이제 이 아연 조가 있습니다. 그 엑스랑 아연 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품을 담갔다 꺼내가지고 이제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철사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담갔다 딱 나오는데 큰 제품은 뭐 이제 단열로 하기 때문에 이 묶은 부분만 그렇지만 또 작은 제품들은 이런 이제 바구니에 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담갔다가 꺼내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끼리 붙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철사에 묶여있는 부분이 도움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일반 제품이지만 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제 뭐 스크래치가 났다든가 이런 때 이제 그 용화한 도금 효과를 그대로 내주면 이제 그런 분말 스프레이 소스 아연 도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연 도금제나 이제 서스 코팅제는 다 뭐 이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윤활 방청 도금제라고 방청 도금제라고 하거든요. 녹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쇠가 이제 녹쓰는 화학적으로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쇠가 녹이 빨리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녹슬지 말라고 페인트를 보통 칠하지 않습니까? 색깔도 있지만 페인트를 칠했을 때 페인트의 이 내식성이 좀 약하잖아요. 이게 쉽게 또 벗겨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연 도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도금에 녹이 쓴다고 해도 일단 아연이 순서가 빠르기 때문에 아연이 먼저 부식이 된 다음에 이 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쇠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연 도금을 해놓는 거고 또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도금제 보수로 치료됩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트상에서 판매하는 그 차량 스크래치 났을 때 페인 같다 이런 것이잖아요. 걔랑 상이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청제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똑같은 방청제예요, 그것도. 근데 방청제인데 싸구려면 이제 페인트고요. 페인트도 방청제니까. 일단 이 녹이 쓴다라는 거는 산소와 접촉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 칠하면 이제 페인트로 덮어버리는 거니까 코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녹이 안 쓰겠죠. 안 쓰는데 방금 얘기하신 이제 스크래치 났을 때 하는 거 그건 다 페인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고. 지금 라카라는 것도 라카도 똑같은 효과를 하는데 라카도 마찬가지로 이건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아연 도금제를 써도 회사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휴먼텍 같은 제품은 저희가 이제 그 조선소 쪽에 이 아래 지방의 조선소에 가면 대부분 저희 제품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수 테스트, 그러니까 배에서는 이게 그 바다를 가고해야 되기 때문에 녹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제로 제품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지금 이제 조선소에서는
일단 저희 휴먼텍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아연 도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지금 뭐 비싸게 하는 데는 저희 제품 많이 쓰고 또 이제 그 난방 제품도 많이 쓰고 이제 색깔이나 카피아 제품도 많이 쓰고 이제 찾는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색깔이 틀리다는 겁니다. 색깔과 입자가 틀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밝다. 이 아연 도금하면 아연 도금 색깔 아연 도금은 이게 색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죽습니다. 죽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연 이 도금제를 칠할 때는 이게 새 제품에 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원래 약간 어두운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연 회색으로 하는데 지금 나오는 타사 제품들은 이제 좀 더 밝습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제 딱 뿌렸을 때 반짝반짝하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그 실제 아연 분말이 좀 함유량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간씩 자세히 보시면 우들우들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게 싫다. 이거 너무 싸게 받다. 이 제품은 정말 곱다. 이제 타사 제품은 딱 뿌리면 그런 두들두들한 그런 면 없이 정말 곱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페인트 쓰세요. 라카 쓰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뭐 내역도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상관없이 그것만 원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은색 라카도 많거든요. 그런 거 추천해드려요. 지금 케미컬 제품 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한식이나 TC도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TC 휘발성도 좋고요. 네. 실효 뭐 나쁜 마시나리는 점점 무연화 시장으로 변화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척제 같은 경우 케미컬 쪽도 그런 게 지금 점차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또 뭐 이런 걸 교체해서 그럼 고객들이 만약에 그런 논의가 나셨으면 이거를 이 친환경 제품이냐 실제로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 규제가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FC가 아직 이제 완전히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하는 제품들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뭐든지 희소성 원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런 제품이 더 비쌉니다. 지금 실제로 일단 국내에 재고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죠 지금. 그래 이제 또 규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요즘 뭐 다 아시잖아요. 친환경 다 써놓죠. 써놓는데 그거 뭐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조사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친환경이라 요즘은 뭐 녹색, 그린 이런 게 굉장히 뭐 화두 비슷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뭐 하나라도 바꿔서 좀 더 이제 뭐 1%만 그런 걸 바꾸더라도 친환경이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단가를 인상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케미칼 쪽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에폭시든 뭐든 다들 이제 이 세척제든 다 그런 쪽을 앞으로는 가져가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규제나 일본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작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전자제품 만들 때 규제가 심하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특히나 근데 스프레이 방식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타입의 케미컬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면은 규제가 더 강하지 않아요? 근데 친환경 제품의 기준이라는 게 그 이제 그러니까 유해 물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유해 물질 성분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못 쓰죠. 그거 이제 뭐 저희도 뭐 사과물, 빼함을 지금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그거 다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납품하려면 다 그거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회사는 많으니까 또 그런 데는 그냥 상관없이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일단 그런 큰 회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품은 없어야 되고요. 일단 없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이런 데 제품들은 단가도 비싸지만 실제로 이제 제품 자체도 좋고요. 아무래도 국내 제품들이 많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이 휴먼텍 같은 경우도 실제로 처음부터 에어로졸 시장에 뭘 안다고 뛰어들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LPS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수입 판매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기술을 빼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를 봤을 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기술력의 차이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연 분재 같은 경우는 안에 아연 분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만약에 국내 제품 같으면 이게 한 2년이다, 3년이다 보통 이제 그런 제품의 유효기간이 한 1년 정도를 잡는데 2년, 3년 지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2년, 3년 지났을 때 문제가 되는 제품도 있어요.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취급하는 그런 이제 수입품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 가까이 되는 안 팔려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흔들어서 쓰면 나옵니다. 그런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저희보다 이런 기술력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인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스프레이 같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호라든지 이런 게 완벽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계산을 아까 그 제품 설명 중에 그 얘기를 좀 알고 들어가셨대요. ECC 제품 같은 경우가 친환경 제품 아닌가요? ECC 제품들. 예. 친환경 제품들이 아닌가요? 친환경이요? 아니 근데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럼 아까 CW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이고. CW? 네, CW 시리즈로 나가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CW 시리즈는 그건 이제 저희 이제 중해라는 마크고 친환경 제품이 아닌지는 거의 넘버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제품 이런 거는 이제 다 유해 물질은 다 없는 제품이에요. 다 없는 제품. 아까 근데 TC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TC를 거기다가 만약에 함유를 한다면 친환경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TC 자체를 할 수는 없고요. TC에도 이제 종류가 그러니까 이제 해가 없는 그런 쪽에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원료가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남바가 113도 있고 141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물성포가 있겠네요. 실제로 그 MSD 성적수도 있고 SK 성적수도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물성포는 다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인화성 물질 ECC 제품들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거죠. 예. 그러니까 ECC가 그러니까 전기전자 접점 세정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ECC 전기전자 접점 세정제가 유지 강력 부위적이나 이 세척제 그 제품이 모두 이제 전기전자 쪽에 쓰기 때문에 저희 쪽은 그게 전부 인화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타사에서는 그 단가적인 것 때문에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 아닌 제품도 있고 있는 그 인화성 제품도 있는데 그런 걸 판매하실 때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인화성 제품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엘코트 어디서 많이 써요? 엘코트는 지금 보통 이제 요즘 전기 쪽으로 그러니까 휴대폰도 그렇고요. 아까 이 터치가 대세였어요.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그 전기가 막에 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페인트 타입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실제로 그 공장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양산되는 곳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실험실로 저희 이제 20g짜리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소 쪽, 대학교나 이 삼성이나 이런 쪽에 삼성에 저희가 스케일 잡고 있고 뭐 해가지고 그런 연구소 쪽에서 좀 다들 스케일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분뭐 없으세요?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저도 좀 뭐 많이 그랬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